최소 2천만 원 정도는 한번 직장 월급으로 벌어보시고 공간 창업과 이제 온라인 판매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월 500 정도 만드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주의할 점은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사장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목표를 세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살이 부쩍 올라서 단 거 줄이는 거, 그리고 평균 체중량으로 돌아오는 거, 근력량 올린다고 정말 열심히 주 5회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관련해서도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아서 여러 목표들, 난 올해 꼭 이건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역시 월급 위에 월 얼마를 좀 더 벌어보자, 또는 어떤 부수입 관련된 거, 부업 관련된 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직장인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부업들, 사업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순서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 계실 분들은 저와 같은 이런 프로세스대로, 이런 방향성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해왔던 부업들의 각 특징들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경험하면 좋을지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저는 온라인 판매에서 국내 위탁, 해외 구매대행,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 OEM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내 위탁은 사업자를 5개 등록증을 만들어서 쿠팡이나 네이버에 또 여러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월에 100만 원 정도만 더 벌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정도 이제 추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이제 도매이신 같은 도매처에다가 물건을 떼와서 이제 제 플랫폼,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물건을 마진을 붙여가지고 올리는 격인 거죠. 그래서 대량 등록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일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역시 지식재산권, 이 지재권에 관련된 문제가 항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다 보니까 저도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대량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도 했지만, 해외 구매 대행도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물건을 이제 소비자가 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물건들을 구매하시면 제가 거기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다 구매 대행만 하는 격이고, 그쪽에서 구매자한테 이제 물건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CS가 들어오면 처리를 잘 못해주고, 그리고 또 반품이 들어오면 제가 해외로 이거를 반품을 다시 보내기가 굉장히 좀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S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약간의 현타 아닌 현타가 온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브랜드 OEM은 쉽게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이제 공장에다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제품이 있겠죠. 제품에다가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모양이라든지 조금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MOQ, 최소 주문 수량을 맞춰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3PL 같은 이제 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창고에서 구매자한테 보내는 방식으로 제 브랜드 OEM을 진행을 했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제 브랜드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마진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좋았고, 단점으로는 이제 MOQ, 최소 주문 수량을 맞춰가지고 보통 중국에다가 주문하면 보통 1000개 이상은 되다 보니까 이 재고를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좀 단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요식업 창업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요식업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자금이 이제 생기자마자 이제 안산에 이제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고깃집 브랜드, 신생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2019년도부터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장사와 사업 관련된 법률, 세무, 인건관리, 노무 이런 것들을 정말 살기 위해서 몰라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알바생이 7명, 점장 1명 해서 총 8명을 인건관리 하면서도 그것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정말 많은 고생도 했었고, 네,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앳되죠? 네. 그래서 이때가 거의 한 6년, 7년 전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요식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주인이 없는 오프라인 매장은 아무리 직원들이 잘해주고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했던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12시간 이상 그 매장에서 들어가서 상주할 게 아니라면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창업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소모임을 주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프립에서 연애 관련 모임도 한 3회 정도, 2, 3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호스트 입장에서 수익을 내봤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그때 했던 게 이제 커피 모임을 만들어서 12명, 6명, 6명 남 10을 받아서 이제 모임을 주최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인연을 또 매칭을 해드리고 후기를 받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또 이제 1년 전에는 나는 솔로 캠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제 지인이 캠핑에 관련된 이제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제가 진행을 맡아서 또 같이 위 사진처럼 노지로 이제 초대를 해서 솔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객단가를 받고 진행을 했었고 요즘은 이제 프립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모임, 문토 이런 이제 소모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고 요즘 보니까 한 번에 와인 모임이라든지 커피 모임 같은 거를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받고 한 명당 객단가를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받고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이제 모임을 주최하고 모임을 통솔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명 객단가가 7만 원씩 받으면 140만 원 정도 되고 거기다가 뭐 거기 장소 대관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간식들을 빼면은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나서서 통솔하고 모임을 주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지금 부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이 소모임 주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가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공간 창업이죠. 직장을 다니면서는 에어비앤비 4개를 오피스텔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쉐어하우스 1개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서 피벗을 해서 지금 이제 단기 임대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외국인 도시 민박업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효율성과 가성비 그리고 안정성을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이 공간 창업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수익 관점에서는 이 상방이 막혀 있다 보니까 개수를 다우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조금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서도 장점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또는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현업이 또는 직장인이고 어떤 본인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부업으로 하시기에 어떤 사업으로 키우시기에 굉장히 잘 맞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관점으로 부업과 사업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에 부업과 사업을 해서 내가 어떤 부업을 이제 해봐야겠지라는 이제 확정을 좀 하셨더라면 트래픽, 마케팅 도구를 키우셔야 됩니다. 뭐가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 틱톡, 블로그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위에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고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업, 부업을 한다라고 이제 정해졌다면 이 트래픽을 키울 수 있는 도구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 사업, 부업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트래픽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출은 우상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를 딱 만드셨다면 그 무기를 더 날카롭고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트래픽, 마케팅 도구를 반드시 같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좀 맞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글 쓰는 것이 좀 편하시다면 뭐 블로그나 스레드,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뭐 저처럼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좀 편하다면 뭐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거를 열심히 키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찍잖아요. 유튜브 대본이 나올 거고 대본을 블로그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린 거를 또 인스타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린 거를 또 스레드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린 걸 또 틱톡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플랫폼, SNS 플랫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한다면 그거 아깝잖아요.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나눠서 올리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시간도 아끼시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래픽을 같이
부업과 사업과 한번 같이 키우시게 되면 몇 배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본 부업, 어떤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이고, 위에 했던 것들은 제가 직장인 때부터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현업이 있으셔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뭐 생각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 부업 정도를 하시면서 본업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업을 먼저 시도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먼저 투자금이 크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순수익 기준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한번 직장 월급으로 벌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뭐 다른 부업이나 사업을 하는 거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공간 창업으로 단기 임대 한두 개 정도를 해서 월 한 100만 원 정도로 현금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1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법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합법이라고 하면 뭐 다양하게 있어요. 외도민,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합법을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보수적으로 만들게 되면 한 2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 창업과 동시에 온라인 판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지 않은 국내 위탁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도매신이나 도매국이라든지 도매처에서 떼가지고 이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겠다라는 목표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제가 했었던 브랜드 OEM까지 진행을 해서 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월 순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창업과 이제 온라인 판매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월 500 정도 만드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는 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주의할 점은 온라인 판매는 성과가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6개월 정도는 다금질하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내가 꾸준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 부업을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1번과 2번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과 종잣돈이 생기시면 그리고 플러스로 직장에서 또 현금 흐름이 생기고 있으시겠죠. 이 세 가지 현금 흐름 바탕으로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경매라든지 부동산 투자 또는 뭐 해외 주식 같은 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다트로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2020년도부터 경매 2건을 낙찰받았었고 그때 이제 갭 투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뭐 썩은 빌라 투자 뭐 분양권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자산을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부업들을 좀 취미 겸 또 재미있는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업 겸으로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그 돈을 모아서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좀 재미를 느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취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좀 계획하면서 저 또한 어떤 사업적인 것들, 뭐 건강 관리적인 부분들을 계획하면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게 된다면 어떤 것부터 하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과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실패할 일은 없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직장 월급만큼은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한 해를 계획하실 때 분명히 이 돈을 떼놓을 수가 없으실 텐데 계획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성과 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